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3년 사상계 4월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장관론이고 작성자는 노산 이현상이라는 분입니다. 이현상이라는 분 여러분들 시인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현상은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들 요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지방직 선거가 있죠. 그 다음에 얼마 전까지 뭐 장관들 청문회 있고 이렇게 복잡 뭐 장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장관, 요즘 장관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청문회 이런 거 보면 그 땅 투기, 토지, 건물 땅 투기를 했니만이, 그 다음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정, 병역 비리, 그 다음에 부정부패, 땅 투기 이런 것들, 또 논문 어떤 다른 사람의 논문을 몰래 베껴 쓴 거, 이런 것들이 엄청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장관은 정말로 장관의 자질을 이렇게 가지고 장관에 대한 것을 논했어요. 지금처럼 어떤 비리 이런 쪽으로 장관의 포인트가 넘어간 거는 한 15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좀 천박한 만한 장관의 기준들은 그것도 정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권 때는 뭐 이 정도면 장관이 안 됐는데 그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 웬만하면 그냥 또 장관의 자질로서 문제가 없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우리가 장관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이 뭔지를 잊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연히도 그 상황에 맞아서 인기를 끌었다. 그럼 그게 그 당시에 장관의 기준이 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장관 혹은 어떤 장의 수준을 또 기준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기준이 상대화되고 어디로 갈지를 잊어버린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얼마 안 됐죠. 한 15년 전부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유시민 씨가 토론에 나오고부터 어떤 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글을 통해서 이 장관이나 혹은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어떤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관론에 나오는 내용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가장 기본되는 원래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원래의 개념조차도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일단 이 노산 이현상이라는 분은 이제 1903년에 태어나서 그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연희 전문대 연세대를 다니다가 와세다 대학 일본에 가서 졸업을 했고, 돌아와서는 이화여전, 그러니까 이화여대하고 청구대 영남대 쪽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여기 청구대 처음 들어보셨죠? 이 청구대가 이제 과거에 대구대인가 뭐 이런 대학하고 합쳐져서 영남대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뭐 여튼 청구대가 다른 대학하고 합쳐져서 영남대 된 거는 확실히 제가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로 친일에 대한 어떤 비난이 약간 있기도 하고, 또 독재에 좀 친화적이었다 이런 비난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1944년인가 그때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투옥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쓸 당시에 이 사람의 지위는 호남신문사 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남 호남 할 때 그 호남을 뜻합니다. 거기에 사장으로 재직 중에 이 글을 적었는데요. 우선
이 사람의 본격적인 어떤 장관의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율곡 선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율곡 선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은 실제 이 사람의 그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소개하면, 이 사람은 이제 국사상 정치 철학자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서 율곡 선생을 들고 있고요. 이 율곡 선생이 얘기했던 게 격군심입니다. 격군심이고, 그 다음에 조정이고요. 그 다음에 정만민, 이렇게 해서 고위직 장관, 이조, 판서, 참판, 이런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격식 있게 유지시키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정하고 똑같습니다. 똑바르게 왕의 마음이 있도록 해야 되고, 조정이 정부가 똑바르도록, 그 다음에 정만민, 그래서 만민을 똑바르도록 하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율곡 이분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당쟁으로 조정에서 시끄러울 때 조정하면서 균형을 유지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조 전으로 당쟁이 엄청 심했죠. 그때 이제 이황의 이제 학파가 있었고, 이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황의 학파의 반대편에 서겠다,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똑바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백성은 선양민 후 교민이라 해서 먼저 백성을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주에서 향약을 만들어서 백성을 먹이면서 의식을 교육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의식을 교육하려다라고 하면 저게 미쳤나, 이런 소리 듣겠죠. 과거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이 많이 낮았어요. 지금 뭐 중국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공익 광고 이런 걸 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높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역으로 돼서 이제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높았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주의 사회니까 백성들에게 무슨 정신교육을 해, 혹은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시도했다가 맞아 죽을 거야.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늘 맑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민주의식이나 어떤 사회 윤리성에 대한 어떤 의식 운동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 어제 임명된 장관의 성명을 겨우 기억하고 돌았으면 오늘 아침에 사임의 보가 전해지고 뒤이어 차관 하모씨가 영예의 승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난데없는 명사가 생겨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형태의 장관이 바람직한 장관이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자기 부서의 세무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유루가 없도록 하는 곳에 장관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 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루라는 말이 있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즘은 어떤 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관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는 자기 부서의 세부 말단까지의 업무를 머리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어떤 누수, 유루가 이제 한글로 순수 우리말로
순수 말도 아니네요.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장관의 책임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느 부분은 맞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할수록 장관 그 자신이 세사에 몰두하여서 일일이 48시간이더라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장관이 너무 세세한 데까지 다 신경을 써다가는 진짜 장관 너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장관의 위치에 있는 이 마땅히 국가 민족의 대방향을 궁구함으로써 본을 삼아야 하는 물론이요. 또한 그 부서의 사무에 있어서도 그 사무가 여하이 잡다다단할지언정 거기에 원리 원칙을 세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관은 세세한 업무 끝까지 자기가 서류를 직접 그게 장관이 할 일이 아니고 국가 민족 우리 공동체에 큰 나아갈 방향이 어때야 되는지를 자기 부서 관점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그 어떤 방향에 대한 본을 한마디로 어떤 형태, 관념을 어떤 모델링을 이 사람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 할 일이다. 그 다음에 그 부서가 그걸 위해서 어떤 원리 원칙을 세우고 갖춰야 되는지 그걸 만들어주는 것이 장관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그 모든 사무의 위치를 따라서 각각 그 자리에 해당한 인물을 배치하는 공정한 남직과 아울러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어떤 이미지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세워주고 그걸 이루기 위한 원리 원칙 그 부서에 어떤 업무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상적인 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감독하고 이게 이제 감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장관이 할 일이다. 이 뜻입니다. 그 전체의 기구를 조화롭게 통제할 수 있는 덕을 가지기만 한다면 사무적인 말의 전부에 대하여서 제대로 질 수 있는 생녀 운행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관의 자질이다. 이런 뜻입니다. 장관이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있을 때 제 상관이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분대장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해야 할 일을 직접 꽤 높으면 높다는 사람이 해버리니까 분대장도 중간에 뭐 어떤 중간 계급의 어떤 간부들도 전부 이게 병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이 어떤 조직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야. 이게 멈춰서 삐걱삐걱대고 전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 권한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속에 이제 불만이 내재해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어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봤을 때 이 장교가 장교가 아니고 장관이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일에 집중하는 그런 무능한 장관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요. 그의 자격이 국민, 이제 경국 재민의 방향을 알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직업의 귀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작은 사무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큰 시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일에 집중을 하게 되는 멍청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오래된 능력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큰 방향을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느냐.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 주변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몇 선 한 사람 있는데요. 나는 그 사람 입에서 우리 국가나 우리 지역에 어떤 이상적인 미래상을 얘기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면 사라져요. 사라져서 조용히 있다가 그 다음에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공천받는데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공천받아요. 그러면은 지역 정서로 또 당선되는 거예요. 또 당선되면 사라져. 최악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경국재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국재민이 줄임말이 경제입니다. 경국재민,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말은 국가와 백성을 살리는 그게 경제학인데 요즘은 그냥 경제 그러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 둘째는 재상 원수가 너무나 명찰함으로 자기는 부덕이 사무의 영역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위의 사람, 아까 전에 제 사례로 보면 되겠네요. 자기 위의 사람이 너무나 세세한 걸 살피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수준이 낮아져 버리죠. 아까 말했듯이 장관이나 중간 계급이 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분대장 노릇 해버리면 전부 병사 역할밖에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셋째는 셋째, 넷째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장관의 자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시, 중국의 여시 신금어, 그 다음에 치도편에 이렇게 또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을 소개하고 있는데 상당히 조금 괜찮은 자격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른 편에서 영상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